빅테크도 반도체도 조정 하락 영역, 역시 분할 매수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절세 계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여기 고점 하락률 넣어놓은 게 많이 빠진 거, 어차피 절세 계좌는 단타 치실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분할 매수 하시고 장기로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를 뭐 절세 계좌에서까지 단타를 치는 건 뭐 상관없는데, 굳이 뭐 수수료나 비용 등 아깝게 하기보다는 싸게 이제 우량 지수를 산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반도체 쪽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 대표 반도체 ETF SOXX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SOXX, 고점 대비 20% 빠져 있고요. 최근 2년 새 가장 많이 빠진 수준으로 지금 여전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코덱스 미국 반도체, 이런 것들도 고점 대비 20% 빠져 있어서 절세 계좌로 활용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절세 계좌가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하실 때는 세금 혜택이 여러모로 크기 때문에 진짜 활용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요게 최근 한 15년 동안 2010년부터 지금까지 반도체 ETF가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었나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반도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자주 오는 건 아니구나, 제가 막 절호의 기회다라고까지 말씀드린, 그런데 이 파란 선이 고점 대비 20% 빠졌을 때거든요. 자주 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15년 동안 몇 번 없죠. 손에 꼽습니다. 2011년, 12년 유럽 재정위기 때 폭락했었고, 15, 16년 때, 요때 이제 중국발 아시아 대위기 때, 쇼크 때 빠졌었고,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 한번 폭락했었고, 2020년 3월 요때 코로나 때 폭락했었고, 2022년 요때가 난리였죠. 진짜 2022년 겪으신 분들은 웬만한 뭐 20% 빠지는 거는 진짜 하락으로도 안 느껴지실 겁니다. 이때 진짜 쇼크였는데, 반도체 ETF가 40% 넘게 빠지는 거니까 개별 주식 뭐 엔비디아 이런 거 70% 넘게 빠졌었습니다. 요때가 22년 러우 전쟁과 대규모 금리 인상, 역대급 자이언트 스텝 밟았던 그 때문에 반도체 빠졌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제일 많이 빠지는 겁니다. 15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밖에 없는 2, 3년에 한 번 올까 몰까한 하락입니다. 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여전히 비쌉니다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요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빠지고는 있다. 더 빠질 수 있겠지만 20에서 30 분할 매수로 단타가 아니라 모아가시는 관점이라면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뭐 사실 단기로 물려도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들고 있으면 또 오르고 하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면 되는 주요 주식이죠. 주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AI 떠나서 AI가 거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반도체는 뭐 필수적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최근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주요 이슈들 보여드리면, 대표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게 반도체 생산 1등 기업 TSMC가 무려 주간 11% 넘게 올랐는데요. 회복이 아니라 엄청 올랐는데, TSMC는 참고로 월마다 매월 실적을 발표해요. 3개월마다도 발표하는데 매월 주요한 숫자들을 발표하는데, 그게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잘 나왔는데 주문이 너무 폭주한다면서 그냥 가격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하니까 그게 이제 호재로 적용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SMC의 주요 고객은 엔비디아, AMD, 애플, 인텔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주문을 하길래 가격을 이렇게 올려도 되냐 라고 하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야 그럼 돌아오는 8월 28일날 엔비디아도 실적 잘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가 같이 붙고 있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일단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외부 이슈가 아니라면 반도체나 빅테크 실적들은 이상이 없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빅테크 공통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당장 돈 못 벌더라도 AI 투자하겠다. 결국은 TSMC한테 맡겨가지고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나 뭐 엔비디아도 조정 있을 때, 혹은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ETF 앞에 소개해드린 거, 이런 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점 대비 20% 30% 빠진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제 소개해드리는 기업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보안, 이런 쪽 AI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 주에 또 가장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주에 무려 21%였는데요. 요게 또 AI 관련주들 투심을 좀 살리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회복에. 요게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의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실제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하고 있죠. AI 대표 서비스인 애저 거버넌트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클라우드 브랜드가 애저거든요. 애저 정부용이니까 거버넌트가 붙은 거죠. 그래서 거버넌트 시크릿, 기밀 취급을 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한다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보안 기업이 협업한다는 소식에, 물론 마소도 이제 나쁘진 않았지만 팔란티어는 급등까지 했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니까 변동성이 큰데, 여기 보시면 상장한 지 4년 이제 됐거든요. 2020년 말에 상장했으니까 주가가 85%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52주 고점, 즉 1년 고가를 계속 뚫으면서 마이너스 23%까지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막 미국 CIA 이런 데 있잖아요.
있잖아요. 정부 비밀 기관 이런 데까지도 AI 시스템 같이 제공하기로 협업하면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올해 2월달, 즉 6개월 전에 소개해드린 자료인데요. 그때 제가 한번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되게 실적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기업이지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2월달에 소개해드린 장표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때 하락만 하던 팔란티어가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돌아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AI 수요가 감당 안 될 정도로 좋다, 흑자도 전환하고 성장이 더 빨라질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장세에서도 실적과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던 장표에 올해 2월달에 6개월 전에 군사용 소프트웨어, 미국의 CIA나 정보기관, 펜타곤 막 이런 국방부의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AI 시스템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회사로 유명해졌었죠. 전쟁 수혜주기도 하고요, 빅데이터 분석, 보안 수혜주기도 하고, 약간 경쟁사가 없다라고 불리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을 때, 야, 이제 S&P 500에 편입도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잘하면 S&P 500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S&P 500에 아직 못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실적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지금 성장주는 성장이 계속돼야지 투자자들이 좋아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성장세가 가팔라지는 거 보이시죠? 돈 버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빅테크들은 좀 주춤해가지고 약간 고점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때, 팔란티어는 과감하게 매출 성장이 더 빨라지고 있고, 얘는 딱 매출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절반은 정부, 빨간색 정부, 절반은 민간, 빅테크 같은 기업들인데, 정부도 가속화, 민간도 가속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특히 수요가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주문이 폭주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주가도 급등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해가지고 한번 실적을 뜯어봤는데, 진짜 제가 이번 시즌에 본 기업 중에 실적으로만 따지면 진짜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실적이 깔 데가 없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실적을 숫자로 이렇게 다듬은 것처럼 뭐 완벽합니다. 보시면 제가 막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빨간색 마진도 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마진이 올라간다는 뜻이 이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고, 수요가 많다라는 증빙이 되고, 또 돈 까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은 막 적자 기업이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현금 흐름도 쫙쫙 현금 뽑아냅니다. 고간의 현금이 잘 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은 60%가 정부, 미국입니다. 미국 CIA나 국방부, 정보기관, 그리고 주요 기업들, 그리고 영국하고도 관계가 좋아서 영국의 어떤 국방부나 국민건강보험 이런 데 의료 데이터도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이 먼저 하고 증명이 되면 다른 나라들도 하자 그러겠죠. 예를 들어 나중에 한국 정부나 뭐 이런 정부도 미국 정부랑 협업하고 있는 팔란티어한테 계약하자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클라우드 같은 빅테크들도 미국에서 하고 막 전 세계로 진출하잖아요. 팔란티어도 그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포트 제가 공유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이제 여기 보시면 재밌게 표현했는데, AI 수익화를 실적으로 증명한 첫 번째 회사다. 야,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적어줬죠. 지금 다들 AI가 돈이 되나요에 대해서 의문점을 달고 있는 이 시점에 마침 우리는 AI로 돈 잘 법니다라고 증명한 회사였다. 그리고 사실상 경쟁사가 없는 독보적인 업체라는 정의를 내려주신 분도 있고, 이제 생성 AI가 이제 서프라이즈가 이제 시작된다, 팔란티어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도 CIA, 펜타곤, 미국의 국방부가 밀어주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 업체다, 이런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괜찮은 것들만 업로드 해둘 테니까 카페 소목 라운지 놀러 오셔서 공부하실 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또 좋은 기업이 있구나, 성장성이 괜찮은 기업이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막 미국의 이 팔란티어의 고객들입니다. 막 미국의 전투사령부 이런 데서 이제 기밀 같은 거 다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알짜겠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거 하거든요. 클라우드, 미국 정보부 이런 데 기밀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맡아서 보관하고 하니까 얼마나 매출이 짭짤하겠어요. 계속 꾸준히 나오는 매출이죠. 우리나라 어떤 정부 기관의 데이터를 보관하면 1, 2년 계약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계약할 거 아니에요. 한 번 계약하면 보통 잘 안 바꾸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하면 이제 알짜 먹거리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 사무국 이런 데랑도 계약을 하고, 여기도 보시면 북미 제조기업 대표 병원들도 데이터 쌓이잖아요. 의료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고객들이 더 확대되겠죠. 편의점 체인 이런 데서도 이제 재고 관리, 물류 관리하고, 보험, 킨더모건 이런 데 석유 에너지 기업도 있고, 협회, 각종 기관들, 점점 고객들이 많아지겠죠.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제 점점 또 해외로 진출하지 않을까. 이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례까지 추가되면은 매출이 또 많이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엄청나게 교과서적으로 급증하는 대표 회사라서 6개월 만에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안정적으로 보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도적입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기업이 협업하나 또 보는 것도 있는데, 이미 미국 정부한테서 안정적으로 정부와 협업해서 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자리 잡고 있죠. 클라우드 보관하고 같이 갈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성장폭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니까 성장률이 더 클 수도 있겠죠. 대신 변동성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가 나와준 덕분에 글로벌 증시가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주식이라던가 보안주 이런 것들이 좀 덩달아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한 주였습니다. 덩달아서 반도체, AI 주식들도 야, 팔란티어 이런 실적 괜찮네, TSMC 실적 괜찮네, 이렇게 보면서 다시 회복에 힘을 붙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장주 애플도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플 AI로 이제 본격 돈 벌기 하나. 야, 애플이 돈 버는 거 능력 하나만큼은 엄청난데 구독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야, 뭐 이제 벌써부터 돈 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 일부 AI 기능에 월 $20 구독제. 여러분들 구독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저도 챗 GPT에 월 한 4만 원인가 그 구독제 쓰고 있거든요. 챗 GPT. 근데 애플도 이제 신제품 나오면서 9월에 신제품 공개할 건데, 신제품 내놓으면서 애플 인텔리전스, 그냥 AI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서비스에 한 $20, 약 한 27,000원, 뭐 3만 원 돈 되는 유료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추측성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애플 돈 또 골랐네 하실 수 있겠지만은, 주주 입장에서는 애플이 또 신규 먹거리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가 방어를 잘 하는 편입니다. 8% 빠진 채로 지금 나스닥 조정장에 진입했는데도 애플은 덜 빠지고 상당히 회복도 강했습니다. 다행히도 애플은 9월달 신제품 행사도 앞두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살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지 않은 것 덕분에 기대감으로 잘 버티는 것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 애플도 AI 폰 출시, AI 서비스 본격 진출, 요거 이제 연말까지 기대감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외부 매크로 이런 이슈 같은 것들만 좀 진정된다면 다시 빅테크나 AI 주식들, 반도체 다시 또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정장 하락장 때는 이런 표들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은데, 분할 매수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천천히 평소에 좋아하셨던 우량주 몇 개 찝으시던지, 아니면 ETF, 머리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ETF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야금야금 천천히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하고 있고, 절세 계좌도 저도 올해 10월까지 다 채울 예정입니다. 올해 절세 한도 있거든요. 저도 ISA 계좌, 제 계좌랑 와이프 계좌랑 다 한도만큼 올해 10월까지 다 채워야겠죠. 절세 그 혜택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즘에 주도주 중에 비만약도 있는데, 마침 또 한국에서 비만 치료제 요 ETF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가 그거잖아요.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두 개가 있잖아요. 요 둘 다 이번에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실적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10% 급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주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또 이제 비만 치료제 ETF고,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ETF 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라이릴리는 고점 대비 막 급락했다가, 이번에 블랙 먼데이 때 급락했다가 실적이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이 CEO가 지금 약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딱히 마케팅 비용을 안 써도 될 정도다, 광고비를 안 들인다 우리, 그렇게 말하면서 주가 급등해가지고 다시 반등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도 덩달아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 노보노디스크가 10월 달에 비만약 한국에 들어온답니다. 이것도 엄청 센세이션할 것 같아요. 지금 구독자분들도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비만약 맞으면은 뱃살 쏙 들어간다 그러면은 맞으실 분들 계실걸요. 이거 지금 얼마에 책정될지 모르겠는데 효과 있다 이런 소문 돌기 시작하면은, 또 유행하기 시작하면은 한국이 또 한다면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막 전 국민이 또 이거 다 맞는 거 아닌지 관심도가 엄청 핫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로 확장을 이제 막 시작하는 비만약이라서 또 관심을 한번 계속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실적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싼 건 아닌데 미래 가치가 많이 반영되고 있긴 한데, 또 이게 꾸준히 한번 성장세가 살아있으면 또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요거 포함되어 있는 ETF가 국내에도 또 마침 나와가지고 절세 계좌에 또 모아가실 분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슈 정리 한번 해봤고요. 하락장, 조정장 때는 많이 빠진 것들이나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표 계속 보여드릴 거고, 카페에 제가 업로드를 계속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나 급락 나왔을 때, 조정장 나왔을 때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올리는 건 크게 의미 없으니까 많이 빠졌을 때마다 올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우량주나 시장지수, 좋아하는 믿음 있는 지수나 시장지수나 종목 사시고 꿀잠 자는 쪽 같이 하면서 리스크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캘린더 여기 있고요. 돌아오는 주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될 수 있고, 월마트, 홈디포 실적, 그리고 한국은 광복절 휴장, 한국만 있고 미국은 휴장 없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8월 28일, 그리고 연준 잭슨 홀 미팅은 8월 22일부터 24일, 이렇게 캘린더 표시해 놓으시고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